예, 3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드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디스크가 두 개인 레이드 제로예요. 자, 이 시스템에서 레이드가 없는 시스템 대비 가용 공간의 차이. 자, 레이드 0이라는 거는 뭐 중복해서 저장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드 없는 거랑 대비 가용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레이드 두 개인 디스크가 두 개인 레이드 1을 사용하는 시스템. 레이드 1이라는 건 이제 미러링이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러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데이터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얘는 미러링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자, 레이드가 없는 시스템이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1TB고 얘가 1TB면은 2TB를 저장을 했을 텐데 얘는 미러링을 해야 되니까 요 절반밖에 못 쓰는 거죠. 1TB밖에 저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용 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레이드 없는 시스템 대비해서요. 데이터 복원은 여기 미러링이 됐으니까 얘가 이제 망가지면 얘를 가지고 복원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얘가 망가지면 얘를 가지고 복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디스크가 5개인 레이드 4입니다. 레이드 4라는 거는 디스크가 5개 있으면 자, 이렇게 5개 있으면은 하나를 페리티 디스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 단위고 레이드 4는 블록 단위로 해서 스트라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쭉 가져와서 페리티를 만들어서 페리티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게 쌓이면서 얘가 페리티 디스크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디스크가 5개면은 요 하나는 페리티를 위해서 따로 빼놔야 돼요. 여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죠. 5개 중에 4개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레이드 없는 시스템 대비해서 80%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복원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망가지면은 페리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얘를 제외하고 얘를 가져오면 요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페리티를 XOR해서 계산할 수 있죠. 페리티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얘가 망가져도 마찬가지고 이 페리티 디스크가 망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XOR해서 페리티 구하면은 어느 하나를 구할 수 있죠. 뭐 2개 이상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 뭐 이렇게 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요구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P0, P1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2개 존재하고, 실제 물리 메모리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드디스크에 존재한다. 그래서 메모리에 올리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못 올리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자료가 있다는 거죠. 0번부터 오름차순으로 순차적으로 하드디스크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적재되었다. 자, 이 순서로 적재가 된 거고요. 자, P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비트의 값이 1인 경우에는 물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고, 자, 비트의 유효, 무효, 밸리드, 인밸리드 값이 1이면 밸리드, 0이면 인밸리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프레임 번호, 하드디스크에 존재할 때는 프레임 번호 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프레임 번호 대신에.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넘어가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P0, P1 프로세스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을 완성해라. 자, 하드디스크 주소는 임의로. 자, 여기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0번 페이지에 있는 H를 볼게요. H 보면은 여기 지금 3번 프레임에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3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재 M 되어 있는데 이 적재 M은 2번에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J를 보면은 J는 5번이고요. 자, M이라는 것도 아직 지금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자, 그러면은 유효무효 비트, 자,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건 아까 1이라고 그랬죠. 없는 거는 0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적 M이라고 할까요? 하드디스크 주소가 있을 거예요. 얘를
뭐 적 M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재 M. 얘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하드디스크 주소가 이제 돼 있는 거고요. 하드디스크 어디엔가 이제 저장이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1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A는 6번, B는 7번이네요. 6번, 7번 이렇게 돼 있고, D는 2번에 저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라고 하드디스크 주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110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 상태가 지금 이제 1번 현재 상태가 되겠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0가 4번에 적재 M이라는 명령을 실행한다. 4번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4번 프레임.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지금 비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올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 명령이 실행될 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라. 자,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안 올라가 있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메모리에 없어서 지금 올리려고 하니까. 페이지 부재는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자, 이 명령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하고. 자, 그러면 요 적재 M이라는 요 하드디스크 어떤 주소에 이게 이제 명령어가 기록이 돼 있을 건데 그걸 읽어와요. 그걸 읽어와서 이제 물리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자, 올리고 그럼 얘는 주소가 4번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프레임 이 주소가 4번으로 바뀝니다. 이게 4번으로 바뀌고 유효 무효 비트가 1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적재 M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적재 M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M이 지금 하드디스크 M이라는 주소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얘가 이제 또 적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재가 될 때 이 메모리를 보면은 지금 물리 메모리에 지금 적재 M이 여기가 들어오면서 빈칸이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제 교체되는데 P4로 교체한다고 그랬고 0번부터 오름차순으로 이 순서로 저장됐다 그랬죠. 그럼 제일 먼저 저장된 게 이 D예요. 2번에 있는 D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M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D를 빼주는데 그럼 얘를 페이지 아웃을 시켜줘야죠. 얘는 이제 D라는 어떤 하드디스크 주소로 이제 빠져나가고요. 얘는 무효가 되겠죠. 0으로 바뀌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올려줄 겁니다. 올려주는데 이 M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M을 올려줘서 이 주소는 여기 2번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2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효가 됐죠. 유효가 되면서 이 2번에다가 이제 M을 넣어주는 거죠. M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P0, P1의 변경된 페이지 탭을 지금 상태죠. 네, 이렇게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